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길다면 길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도 길었죠. 네, 왜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지 벌써 2월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무섭습니다. 훌쩍 지나갔다는 뜻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하셨다는 의미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비밀입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여쭙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설 연휴 직후에 네.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사실 설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예. 극장가도 잠시 한숨 돌리는 시즌이거든요. 설 대목이란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설 연휴 동안 극장이 이렇게 좀 많이 오십시오라고 하고 신작을 쫙 내보내고 조금 이제 신작들이 약간 주춤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예. 게다가 저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 2주에 극장가에는 또 이런 신작이 있어요.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영화길래 그러세요? 2월 1일이 설날인 점이 저는 뭐가 좋았냐면 네. 마치 1월은 좀 복닥복닥하지만 약간 예행 연습한 것처럼 한 달 이렇게 묵혀두고 자 2022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라는 뭔가 다시 한번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 계기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원래 새해 다짐은 2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한 번 또 실패하면 또 1일이어서. 기회가 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이색 결심을 하는 사람들의 영화를 좀 찾아왔어요. 아, 이색 결심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네.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보통 새해 나 운동할 거야. 네. 뭐 예를 들면 책 많이 읽을 거야. 이런 좋은 결심들을 막 하시잖아요. 네. 물론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예, 그중에서 아주 독특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중에 첫 번째 영화는 지금 극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난 1월 19일에 개봉해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덴마크 영화예요. Another Round. 어나더 라운드. 네. 아마 영화 소개 프로그램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사들이 뭐 술을 마시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Another Round.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해보겠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중년의 4인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주인공들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인데요. 역사, 체육, 음악, 심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네. 사실은 매일매일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좀 의욕이 꺾이기도 하고 그저 그런 일들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니콜라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네. 인간에게 결핍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 네. 인간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활발해진다는 거죠. 술 먹으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예, 그런데 흥분하잖아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요. 실제로 노르웨이의 심리학자가 이런 이론을 실제로 밝혔다고 해요. 모든 인간의 영화 속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농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이것을 유지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용감해질 수 있다라는 실제 이론에 기반을 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요? 네, 이분의 주장이에요. 주장이기. 예, 실제 이론이기도 믿거나 하지만. 말거나인지 네. 지금 아직 검증이 어디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네. 가설이 귀에 쏙 박힌 아저씨가 그날부터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 0.05%의 농도를 유지하되 밤 8시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네, 좀 독특한 규칙이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술에는 살짝 취하도록 하지만 그렇죠. 절대 방종을 만취하거나 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그렇게 하지 거예요. 않는다. 딱 절제된 삶을 살겠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원래 딱 그러게요. 한 잔이 제일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좀 지루한 일상을 살던 40대 중년 아저씨들이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인생으로 바뀔 것인가 이 실험 결과를 보시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인 거죠.
0.05% 맞추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교사가 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술에 살짝 취한 상태로 가르친다. 네.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주 기준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마치 인생이 정말 어나더 라운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 것처럼 인생이 확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유머러스해지니까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먼저 좀 용기 내서 뭔가를 함께 해보자고 하니까 가족들도 우리 아빠 맨날 잠만 자는 아빠 아니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좋아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그렇게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술 때문에 또 사고가 생기고 네, 술 때문에 관계가 또 나빠지고 실수를 하고 이러면서 또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술을 한잔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도 있고 또 그림자 같은 안 좋은 모습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이 감독님이 빈터베르크 감독이 처음에는 약간 알코올을 이렇게 좀 알코올을 좀 많이 이렇게 마시면서 좀 너그럽게 알코올에 취한 삶을 좀 기려봅시다 이런 의미로 사실 기획을 했었대요. 네. 처음에는. 예. 그런데 사실 알코올의 작용이라는 것이 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또 뭐 폭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빛과 그림자가 되게 짙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음주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유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좀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챕터가 좀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시작할 때 그 키에르케고르의 시가 나와요. 예. 청춘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꿈의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과거, 청춘 그것들을 현재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마흔의 나이를 중년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그렇죠. 사회생활한 지 네. 외국은 우리보다 좀 빠르니까요. 빠르니까요.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네. 결혼 생활한 지도 한 10년 넘어가고 그렇죠.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이제 이제 늘 하던 대로 해서 재미도 없고 맞아요. 학생도 별로 좋아해주지 않고 네네. 이런 일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알코올 0.05%가 그쵸. 떠올라서 그걸 실천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좀 변화를 좀 바라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영화가 아닌가 맞아요. 싶네요. 좀 달라지고 싶다. 내 인생에 새로운 라운드란 더 이상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제가 또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매력적인 배우가 나와서 음주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의 음주 욕구가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가 덴마크의 이제 대표 배우예요. 매즈 예. 미켈슨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옛날에 덴마크는 안데르센의 나라다 이랬는데 네. 요새는 매즈 미켈슨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배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덴마크 영화를 접하는 것도 아주 드문 게요. 굉장히 쉽지 않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사실은 덴마크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도 굉장히 큰 공을 한 배우예요. 예. 누굴까 하실 것 같은데 그 007 카지노 로얄에 네. 보시면 악당으로 나와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배우인데요. 이 배우도 굉장히 어나더 라운드의 삶을 살았던 배우더라고요. 네. 30살까지 그 선수 기계체조 선수를 하고 무용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0살까지요? 배우 데뷔가 30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은 조금 늦었다고 할 만한 나이에 배우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인물인데 예. 그래서 아마 이 캐릭터를 더 잘 이해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장면에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그 중년 아저씨의 아주 멋진 환상적인 막춤을 보여주거든요. 무용수였던 배우가 몸을 움직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막 움직이는 술에 취해서 약간 취권하듯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몸짓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때문에도 좀 이 작품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데 또 이 작품에 얽힌 슬픈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요? 이 작품을 촬영을 시작하고 4일이 지나서 감독의 따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심지어
딸의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장면을 찍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촬영하지? 한동안 촬영을 멈췄었다가 예.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딸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를 끝까지 만들었고 예. 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외국 영화상 받았을 때 딸에게 영화의 영광을 돌리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 슬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기쁘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들려주는 것 같아서 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요. 이 영화 예.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리메이크 하겠다고 제작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확정을 했거든요. 제작도 하고 주연도 본인이 하겠다고. 예. 매진 미켈슨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본격 중년 매력 경쟁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중년인가요? 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나갈 나이가 거의 대가 아닌가? 네. 네. 근데 참 매력적인 영화다 이런 뭐 평단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좀 굉장히 궁금한 영화네요. 더군다나 이런 아픔 사연이 또 담겨 있는 영화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영화 말고 네. 이색 결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영화 어떤 겁니까? 새해 또 다른 결심 중에 하나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중에 근데 하나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되는 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멋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고민만 많이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가 제일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 답은 아마 정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모든 국민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침 오늘 또 대선 후보 토론회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작품이요. 한국 영화인데요. 정직한 후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2020년 2월 12일에 개봉했는데 네. 장유정 감독, 라미란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코믹 정치풍자 영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정말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던 삼성 국회의원 후보가 할머니가 간절하게 우리 아이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힘입어 어느 순간 입을 열면 정직한 말밖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면은 네.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죠. 입이 막 본심이. 움직이는, 나오는 움직인다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국회의원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냥 입에 발린말 립 서비스하고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툭툭 본심을 얘기하니까 거의 정직 핵폭탄 같은 입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진실의 입이라는 조금 비속어가 섞여 있긴 한데 진실의 입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막 치솟기 시작하죠. 예를 네. 들면 막 토론회 같은 데 나와서 아니 뭐 대선을 염두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그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거 한번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이다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이중적인 네. 정치인이었는데 맞아요. 자기 생활 다 감추고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시민인 것처럼 하고 남편과 사이도 되게 좋고 네. 모범적인 아내인 것처럼 그런데 보여주죠. 그 속마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확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인기가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참 역설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역설들이 굉장히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씁쓸한 이런 그 풍자와 코미디의 줄을 굉장히 잘 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서민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네. 늘 막 얘기했었는데. 전 일꾼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거나. 내가 일꾼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바른 말을 하다가 사실은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어떤 비리 사건을 눈 감거나 잘 모른 척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리 사건의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허리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버려야 이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작품 보면서 결국은 코미디로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되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감독님이 이란 생각을 했거든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꼭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오늘 같은 대선 후보 TV 토론할 때 정직해지는 약을 하나씩 먹고 토론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영화 보고 한동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좀 정직한 후보들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기도 해요. 네. 너무 정직하기만 해선 될까? 그렇죠. 우리도 하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죠.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결국 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언제, 왜, 어떻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것은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또 사람들을 위하는 말도 할 줄 알면서 더 큰 무대로 도약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 작품 사실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 속편 지금 만들고 있어요. 2편. 국내에서요? 네네, 한국에서 이 감독님이 배우들 그대로 다 데리고 와서 정직한 후보 2편을 만들고 있어요. 요때는 이제 국회의원에 나가야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 주인공이 자신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아마 2편에서는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좀 흥미로운 게 굉장히 그 정치권 안에 아주 리얼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담았거든요. 되게 현실이랑 비슷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취재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좀 더 큰 판의 정치 이야기는 어떨까? 그것도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게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 솔직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 작품을 보면 저런 모습은 좀 직접 보고 싶고 저런 모습은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봤으면 좋을 만한 정직과 봤으면 좋겠는 정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 국민들의 바람과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좀 항상 이게 엇갈리는 것 같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 기준이 있는데요. 솔직한 건 나한테 솔직한 거고 정직한 건 타인에게 정직한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건 뭐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후보 나중에 언젠가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늘 보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사적인 영화를 오늘 갖고 나오셨네요. 네, 지금 이 영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결심 얘기 나왔는데요. 이색 결심 얘기나 했지만 올해 결심한 것들